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잘 보내고 계신지요? 3천만 명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날씨도 화창하고 마음도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3년 만에 거리두기가 없는 명절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고향에는 이런 현수막들이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조심조심 그래도 만나고 만질 수 있는 반가운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고향 가시는 분들도 늘었고 전국의 사람들이 북적거리는데요. 오전부터 차들이 몰려서 도로 정체가 심하다는데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에 신선미 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 기자, 지금도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하루 종일 주차장을 방불케 했던 고속도로는 서서히 정체가 풀리고 있습니다. 마침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이곳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로 진입하는 차들도 늘고 있는데요. 귀성길 정체는 밤 9시쯤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정체가 가장 심했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였습니다. 서울 요금소에서 부산까지 9시간 40분, 대구까지는 8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3km 오는데 1시간 걸렸어요. 너무 막혀가지고 그냥 정체 풀릴 때까지 그냥 휴게소에서 밥 먹고 좀 버티다 가자라고 하고 이제 지금 가는 길이에요.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연휴 기간 3,017만 명이 대이동을 할 걸로 내다봤는데요. 도로공사는 하루 평균 자동차로 542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명절 때보다도 34만 대나 많습니다.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2년 만에 면제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못 만나가지고 이나마 이제 기다렸는데 너무 많이 막혀서 힘든 것도 있고 이제 기다리는 것도 있고 합니다.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서는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돼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차가 막혀 힘들긴 해도 귀성객들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서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손 한 번 잡아볼 수 없는 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코로나로 접촉 면회가 제한된 요양병원 환자들입니다. 차단막 사이로 얼굴은 보지만 오히려 그리움은 더 커지는 현장.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과에 바나나, 포도 같은 과일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햄버거까지. 카트 가득 간식거리를 챙긴 아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요양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뵙는 노모지만 차단막을 사이에 두고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또 말리셨어? 3년 정도 계속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는 어머니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어머니 자리가 텅 빈 것 같고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입원 중인 80대 고모님이 행여 명절 음식을 거르는 일이 없도록 조카는 색색깔 송편을 싸서 요양병원에 건넸습니다. 추석에 송편이랑 부침개 해서 갖다 드리자고 그러셨거든요. 고모님이 식혜랑 좋아하셔서 이렇게 부침개 해서. 접촉 면회가 허용됐던 지난해 추석과 달리 올해는 다시 요양병원 면회가 제한됐습니다.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만나는 명절 기간이라 환자들의 그리움은 더 커집니다. 자식들 보는 거, 아들하고 딸하고 보고 싶은 거 그거예요. 먹고 싶은 거 그런 건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촉 면회가 허용이 됐었어가지고 명절 음식 다 나눠서 드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비접촉 면회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음식을 나눠 드실 수 없어서. 다음 명절엔 사랑하는 가족과 손을 맞잡을 수 있을까? 차단막에 손바닥을 맞대고 체온을 느껴봅니다. 약속 코로나 끝나면 꼭 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명절이 더 슬퍼진 곳이 또 있습니다.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희생자들의 발인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주차장에서 생사가 갈렸던 엄마는 아들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고 친구들이 운구를 맡았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조심스레 관을 운구차에 옮깁니다.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 희생자 중 가장 어린 15살 김모군의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엄마 껌딱지라고 불릴 만큼 사이가 각별했던 아들. 전날 입관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엄마는 아들을 배웅하기 위해 다시 나왔습니다. 가족들 부축을 받으면서도 운구차에 실린 관에서 한참 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고 화장장까지 동행해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다 생이별을 한 엄마와 아들. 엄마는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며 아들을 대피시켰고 아들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게 두 사람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됐습니다. 나란히 차를 빼러 갔다 숨진 60대 부부. 어린 손자가 영정사진을 들고 밖으로 나옵니다. 항상 붙어다니며 금슬을 자랑했고 지역사회에 활발하게 봉사하던 부부의 갑작스러운 변고에 지인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의 같이 아침, 점심, 저녁 상당히 사이가 좋게 지내시는 걸 알고 있어요. 형으로부터 물려받은 차가 행여 물에 잠길까 지하로 내려갔다 변을 당한 22살 서모 씨. 독도에서 헬기를 타고 다급히 포항으로 온 친형은 동생을 이렇게 영정사진으로 봐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서 씨는 지난 4월 해병대를 전역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해온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70대 월남전 파병용사의 발인도 동료들의 배웅 속에 엄숙하게 진행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훈입니다. 태풍 직격탄을 맞은 포항의 전통시장 상인들은 끝이 없는 복구 작업에 종일 바빴습니다. 추석 대목은 고사하고 팔 수 있는 상품도 몇 개 남지 않아 한숨이 가득했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이 빠졌지만 시장 골목은 온통 진흙밭입니다. 폐허가 된 가게를 치워보지만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온 가족들도 복구에 팔을 걷었습니다. 와서 보니 어르신들이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요. 너글 입고 아무것도 손을 못 대고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아요. 대목을 앞두고 준비했던 상품은 고스란히 못 쓰게 됐습니다. 물로 닦아내보지만 파는 건 엄두도 안 납니다. 아들로 주전 해야지 어떻게 하나 까봐갖고 다 싶은. 보고 싶은 자식들이지만 이번엔 오지 말라며 생이별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식들 너무 많아. 물도 없고 그런데 뭐 해줄 수도 없고 못 오게로 진신당부해놨지. 일부 시장은 임시로나마 복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모처럼의 명절 대목을 놓칠 수는 없지만 상인들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며칠 장사 안 하고 계속 이거 다 꺼내고 청소하고 해가 대충 이제 대목을 봐야 되니까는 억지로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더 해야 더 청소해야 할 것가 많이 있거든요. 시장이 다시 열었다는 소식에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기껏 준비한 차례 음식이 물에 잠기거나 휩쓸려가는 바람에 다시 장을 보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냉장고가 물에 잠기고 보는 바람에 냉동실에 넣어놓은 게 그리고 고기를 다 버리고 이제 새로 사는 거예요. 소상에 대한 그건 해야 되니까. 포항 주민들은 유례 없는 태풍에 한때 망연자실했지만 이웃들의 도움 속에 조금씩 힘을 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지난 장마와 이번 태풍으로 지하주차장이 잠기는 사고가 잇따르며 차수판을 설치해 참사를 피한 건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수판을 만드는 공장에는 전국에서 주문 전화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기다란 알루미늄판을 절단기에 넣어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접착제를 발라 같은 크기로 자른 판을 서로 이어붙이고 양옆은 실리콘으로 마감합니다. 위쪽에 운반용 손잡이까지 달면 빗물이 들어오는 걸 막을 때 쓰는 차수판이 완성됩니다. 수도권 기습폭우와 태풍 흰남노 여파로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가 잇따르자 차수판 주문량은 평소의 10배 수준으로 폭증했습니다. 요즘에 전화통이 불이 날 정도로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한 10여 통이 왔으면 지금 한 100여 통 넘게 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사무실 한쪽 벽은 주문 의뢰서를 빼곡히 붙여놔서 빈틈이 보이질 않습니다. 공장을 쉴 새 없이 돌려도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기 바쁠 정도. 한 달 9월 달께 좀 다 차가지고요. 한 100여 건 이상 밀려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축 건물에 쓸 차수판 주문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오래된 건물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 침수 피해를 당한 지역을 중심으로 제작 문의가 많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서울, 서초, 강남에서 많이 왔고요. 부산 지역 그쪽에서도 문의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가을 태풍의 북상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차수판 공장은 당분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향년 96세의 나이로 서거했습니다. 재임 기간 70년, 1952년부터 여왕이었으니 영국민들 대부분에게 평생 왕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한 명뿐이었던 셈이죠. 역사상 모든 왕을 통틀어서도 18세기 프랑스 루이 14세 다음으로 가장 오랜 기간 재위했습니다. 영국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런던 현지에서 조은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에 차량들이 진입합니다. 위독하다는 소식에 왕실 가족들이 급히 찾았습니다. 결국 버킹엄궁 앞에는 여왕의 타계를 알리는 공문이 붙었습니다. 이틀 전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를 임명하는 자리에서 밝은 모습을 보인 여왕은 이튿날부터 의료진 권고로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Queen Elizabeth II provided us with the stability and the strength that we needed. She was the very spirit of Great Britain, and that spirit will endure. 1952년 25살부터 격동의 현대사와 함께 여왕 자리를 지킨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살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해 4월 남편 필립 공을 먼저 보낸 뒤 급격히 쇠약해진 여왕은 올해 초 코로나에도 감염됐습니다. 여왕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시민들은 버킹엄궁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추모의 발걸음도 밤새 이어졌습니다. Yeah, I mean, she's been sort of a constant in a lot of people's lives in this country and all around the world. So yeah, I mean, it's a very sad day. I just can't really believe it, to be honest, because she's been obviously queen my whole life. So just what's going to happen now, really. 70년 현대사의 산 증인이 세상을 떠나자 전 세계도 애도했습니다. 프랑스는 경의의 뜻으로 에펠탑에 불을 껐고 미국과 브라질 등에서도 상징물에 조명을 켜 여왕의 넋을 기렸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추모 메시지가 전달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대사관절을 찾아 조문했습니다. 전쟁 중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여왕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왕위 계승권자인 찰스 3세에게 보냈습니다. 70년 동안 영국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여왕의 국장이 열흘 동안의 추모 뒤에 진행됩니다. 여왕의 관은 웨스트민스터 홀로 옮겨진 뒤 참배 기간이 끝나면 윈저성에 안치됩니다. 런던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처음 여왕에 취임했을 때 영국 총리는 2차 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이후 마거릿 대처, 토니 블레어 등 총리 15명을 매주 한 번씩 만나며 국사를 논의했죠. 그야말로 현대사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영국 국왕 중에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우리 문화를 존중하며 이 신발을 벗었던 모습도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왕의 생애를 김성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동 하회마을 방문 당시 한옥에 들어서며 신발을 벗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공식 일정 중 여왕이 맨발을 보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의 예법을 존중하면서도 소탈한 모습을 보여줘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때마침 맞이한 생일에 궁중 생일상과 선물을 받아들고 기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생전 여왕은 호기심이 많으면서도 왕성한 활동 중에도 재치와 기품을 잃지 않았다는 평을 받습니다. 2차 대전 당시 18살이었던 공주는 군에 입대해 보급 차량 운행과 정비를 하며 모범을 보였습니다. I declare before you all that my whole life, whether it be long or short, shall be devoted to your service. 아버지인 조지 6세가 폐암으로 서거하자 25살 나이로 즉위했고 당시 총리였던 처칠을 시작으로 대처와 서거 이틀 전 임명한 리즈 트러스까지 총 15명의 총리가 여왕을 거쳐갔습니다. 격변하는 현대사 속에서도 영국인들의 중심에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The emergence of the Commonwealth
the growth of the European Union, the end of the Cold War, and now the dark threat of international terrorism.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는 제임스 본드 영상에 출연했고 코로나19로 장기간 봉쇄가 이어졌을 때는 지친 영국인들의 마음을 보듬었습니다. And those who come after us will say the Britons of this generation were as strong as any.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을 비롯해 자식과 손자들의 잇따른 추문으로 불행한 가족사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최장수 군주로 국민을 하나로 묶으면서 세계인의 존경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윤수 기자와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 기자, 70년 재임이라고 하니까요. 영국민들 이 기억 속에는 대부분 그냥 왕은 한 명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최장기, 최고령, 최장수로 설명됩니다. 96세로 서거한 여왕은 현존 최고령 국가원수였습니다. 총 70년 216일간 집권했는데 여왕보다 오래 집권한 건 약 400년 전 프랑스를 통치한 루이 14세가 유일합니다. 여왕 재위 기간 임명된 영국 총리만 무려 15명이었는데 첫 번째 총리는 윈스턴 처칠입니다. 임기 중 미국 대통령은 14명이 교체됐는데 린든 B 존슨 대통령을 제외한 13명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 여왕 서거 직후에 이 버킹엄 궁에 쌍무지개가 떴다면서요? 네. 왕실의 공식 주거지인 버킹엄 궁전 상공에 쌍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영국 국민들은 여왕의 마지막 메시지 같다거나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필립 공이 여왕을 마중 나왔나 보다 등의 이 애틋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영국 이 파운드 지폐를 보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있잖아요. 그러면 왕위를 이어받는 이제 찰스 3세로 지폐를 다 바꿔야 되는 겁니까? 네. 영국의 상징이 이 여왕에서 후임인 찰스 3세로 모두 바뀌게 됩니다. 현재는 영국 파운드화 지폐와 동전에는 여왕의 얼굴이 들어가 있죠. 유통되는 파운드 화폐는 총 80억 유로, 한화로 약 110조 원 규모인데요. 찰스 3세 얼굴이 들어간 새 화폐로 교체하는 데만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왕을 상징하는 문장과 영어 약자는 왕실을 포함해서 경찰서나 소방서, 군 부대들에서도 쓰이고 있는데요. 모두 다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국 국가도 일부 바뀔 것 같은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이 제목과 가사에 포함된 여왕, 퀸을 왕, 킹으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여왕을 상징적인 국가 원수로 인정하는 이른바 영연방 왕국 14개 국가 가운데 일부는요. 헌법 속 여왕이란 표현을 이 왕으로 고치기 위해 국민 투표까지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여왕 재임 기간이 길어지면서 후임으로 아들 찰스 3세를 뛰어넘고 손자 윌리엄으로 바로 갈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결국 아들에게 가게 됐어요. 시청자분께서 왕실 폐지론이 거세질 것 같다 이런 질문도 주시는데 어떻습니까? 네, 무려 64년 동안 왕세자 신분을 유지해왔던 이 찰스 3세는요. 1948년생으로 올해 나이 73세입니다. 이 또한 역대 최고령입니다. 그런데 찰스 3세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편인데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왕실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데다 아들 윌리엄 왕세자보다 인기가 없어서 왕실 폐지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찰스 3세 하면 늘 함께 떠오르는 인물 다이애나 비입니다. 다이애나 비와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낸 이 카밀라 파커블스와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카밀라가 왕비가 되는 겁니까? 네, 찰스 3세가 과거 이 다이애나 왕세자비와 결혼한 상태에서 불륜을 저지른 상대가 바로 현재의 배우자인 카밀라 파커볼스입니다. 1997년 다이애나비가 파파라치에 쫓겨 숨을 거두면서 이 두 사람은 국민 비호감 커플로 등극했습니다. 통상 영국 국왕의 아내는 남편이 즉위하면 왕비 칭호를 받는 게 관례인데요. 영국 왕실은 이미 왕비 폐하로 공식 호칭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는 기자 김윤수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명동 성당 무료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직접 김치찌개를 끓여 배식 봉사를 했는데요.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도 나눴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서울 명동 성당에 있는 무료 급식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분홍색 앞치마를 입고 요리합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같은 곳에서 배식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엔 직접 야채를 손질하고 고기와 김치를 볶아 김치찌개를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는 윤 대통령이 가장 자신 있고 좋아하는 요리입니다. 당연히 많이 드세요. 찌개 좀 더 드려야 돼요. 윤 대통령은 정순택 대주교와 만나 정부가 그동안 외교안보나 경제성장 정책에 주로 집중해왔는데 이제 어려움에 처한 국민과 약자를 살피는 정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표를 얻기 위한 복지가 아니라 표가 안 되는 곳, 정말 어려운 분들의 곁에서 힘이 되는 복지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배식 봉사 후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시고요. 더 건강하십시오. 민생은 저희가 책임지고 잘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남은 추석 연휴 기간 사회적 약자를 챙기면서 약자 복지 실천에 대한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당 비대위원장도 제1야당 대표도 모두 취임 후 처음 맞는 명절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들이 이끄는 정치권에 바라는 게 뭘까요?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한수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꼽은 가장 큰 걱정거리는 치솟는 물가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니까 지금 물가가 많이 비싸더라고요. 차례를 지나면은 과일 하나에 감 하나에 5,000원 정도.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제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정부 측에서 지원을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좀 잘 해줬으면 그걸로 간절하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냥 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살기 힘들어하고 있는데 좀 잘 사는 그냥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힘을 써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정쟁에 시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끼리만 싸우니까 정치에 진짜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양쪽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전 정권에서 했던 것도 그렇고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을 생각해야지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당만 생각해서는 안 되니까 좀 협치를 잘해가지고 서민들이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추석 인사인가요? 네, 추석 침묵 인사입니다. 명절이면 늘 대통령 부부가 한복을 입고 영상 인사를 하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취임 후 첫 명절 인사 함께 보시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한가위입니다. 태풍과 수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의 보름달을 품는 추석 연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영상 길이가 2분 30초 정도 되는데요. 김 여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이전에는 그럼 영부인이 한마디씩 했었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김정숙 여사의 추석 메시지를 자주 들을 수 있었죠.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족을 믿고 이웃과 더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고향집 마당에도 아파트 앞 주차장에도 또 우리 마음에도 보름달이 뜰 겁니다.
자, 오늘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갔는데 거기도 혼자 간 것 같아요. 네, 종로구에 있는 통인시장을 찾았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부부가 함께 시장을 찾았던 지난 정부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 우리 아버지가 엄청 팬이세요, 진짜. 예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드님은? 저요? 저도 팬이죠. 여기도 듣고 싶었는데? 내 생일은 이거 어떤가? 이거는 되게 만두고. 그래요? 요거는 그냥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되고, 굴을 내 생일로 하기에는. 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나설 필요는 없다고 여긴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뭘 먹고 있는데요. 밥상에 못 올려. 무슨 내용일까요? 추석 민심 밥상에 올리지 않겠다는 게 있습니다. 어제 결정된 이재명 대표의 검찰 기소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관련 언급을 일절 자제하고 민생만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진 전략입니다.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이자 반협치의 폭거입니다. 과연 이 추잡한 사냥이 올바른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고작 5년짜리 임기의 대통령이 언제까지 영원할 것 같습니까? 너무 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을 준비하겠습니다. 대통령 임기까지 거론해놓고 갑자기 말을 멈춘 게 민심 밥상에 올리지 않겠다는 전략 때문이라는 거죠. 네, 반발할수록 오히려 화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 기소 직후에는 좀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었죠.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후 SNS에 검찰의 억지 기소라며 사필 규정이라는 글을 올리긴 했지만 오늘도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사필 규정, 결국은 옳은 이치대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뭐 정의는 승리한다 이런 뜻인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사필 규정이라고 맞받고 있는데요. 같은 상황을 두고 정반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는 건지 옳은 이치대로 돌아갈 테니 나중에는 알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시각 내일 차례상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뭘 만들고 계십니까? 추석 앞두고 유교 문화를 계승해온 성균관에서 차례상 이렇게 차리면 된다 발표를 했는데요. 전은 붙일 필요가 없고 음식도 9개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강유현 기자입니다. 추석을 하루 앞두고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 전집과 떡집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즐거운 명절이지만 차례상 차리기는 매번 부담입니다. 올해는 조금 힘들어서 나물이랑 전이랑 한번 사서 해볼까 하고 나와봤어요. 유교를 계승하는 전문기관인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차례상 표준안을 발표했습니다. 표준안에 따르면 차례 음식은 과일 4종류와 나물, 구이, 김치, 송편, 술 총 9가지면 충분합니다. 특히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을 반드시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게 전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홍동백서, 조유리시 이런 과일을 놓는 위치는 정해진 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식의 가짓수나 종류, 어떻게 놓느냐 이런 순서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가족 간의 화합. 성균관이 표준안을 발표한 이유는 음식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족 불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명절만 되면은 각종 언론에서 가족 간 갈등, 불화, 이혼율 증가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유교가 아닌데 뭔가 해야 되겠다. 간소화된 차례상 지침에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간단하게 하면서도 조상을 생각하고 식구들하고도 이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도 좀 더 많아질 것 같고. 성균관은 차례상에서 중요한 것은 음식보다 정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유현입니다. 차례상에 올리려고 그리고 명절 선물로 사과나 배 많이 구입하셨을 겁니다. 올해는 그런데 특히 더 달고 식감이 좋은 사과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꾸준한 계량 연구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민준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명절 차례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사과와 배. 추석이 작년보다 좀 한 달 정도 빨라서요. 지금 일찍 나와봤는데 물건들이 좀 다양하지 않아서 좀 둘러보고 있습니다. 뭘 살지 약간 고민이 되네요. 이번 추석을 앞두고 새롭게 개량된 과일 품종들이 등장했습니다. 6년차 농부 전병찬 씨는 고민 끝에 3년 전 배를 개량한 품종 슈퍼골드 묘목을 심어 첫 수확에 나섰습니다. 슈퍼골드로 불리는 이 배는 일반 배와 달리 초록빛을 띠는 게 특징인데요. 기존 배보다 더 달고 과즙도 풍부합니다. 다들 이게 배 맞아요? 처음에 그 말 하고요. 먹어보고도 혹시 설탕물 주셨나요? 이거 설탕인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녹색배 슈퍼골드와 과육이 눈처럼 흰 배 설원이 올해 첫 선을 보였습니다. 갈색배인 신화와 창조도 선물용으로 개발됐습니다. 추석 대표 과일인 사과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껍질이 빨갛고 신맛이 적은 홍로와 갈변 현상이 적은 아리수가 대표적입니다. 홍로 품종은 단맛이 강하고 신맛이 적어서 노약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품종이고요. 아리수 품종은 모양이 예쁘고 새콤달콤한 맛으로. 최근 인기에 힘입어 재배 면적이 늘면서 홍로는 올해 8만 3천 톤가량 유통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개량된 사과와 배 품종들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단맛을 높였습니다. 신품종 국산 과일이 대세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요즘은 무거운 선물 박스 대신 기프티콘으로 명절 선물을 주고받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기프티콘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이 아니어서 5만 원 이하로 보내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한 직장인 이준호 씨. 고향 가족들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며 미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동생 부부한테 제가 가볍게 기프티콘 보내줬고요. 얼굴 보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명절에 가족들 마음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이지 않을까 해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명절 선물도 스마트폰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담은 기프티콘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자칫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적용되는데 공직자 등에는 공무원 말고도 교사와 교수, 언론인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기프티콘을 받기만 해도 법 위반입니다. 명절 농수산품은 2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기프티콘으로 보내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기프티콘과 같은 모바일 상품권은 직무 관련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은 청탁금지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기프티콘은 아예 금품으로 분류돼 액수와 무관하게 금지되는 겁니다. 실제 법원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12,000원짜리 기프티콘을 보낸 학부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는 여전히 5만 원 이하 기프티콘은 괜찮다는 잘못된 설명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포기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위원회에서 핵무력을 아예 법제화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의지는 더 강경해졌습니다. 백날, 천날, 10년, 100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합시다.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최고인민위원회에서 핵무력 정책을 아예 법제화해버렸습니다. 총 11조로 구성된 새 법령에 따르면 핵무력 사용 결정권은 김 위원장에게만 있고 선제 핵공격과 함께 보복 핵공격 모두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전쟁 억제력을 법적으로 가지게 되었음을 내외에 선포한 특기할 사변으로 됩니다. 대내외에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를 선언한 김 위원장은 어제 저녁 북한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 경축 행사에 참석하며 내부 결속도 다졌습니다. 국내법에 의해서 그 회담 자체를 할 수 없다. 혹시라도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확실한 우위를 정한 상태에서 협상을 끌어가겠다.
북한이 최근 유엔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중국 저우선항에는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유조선 예성강 1호가 개선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는가 하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포탄과 로켓 등 수백만 발을 반출하려는 정황이 미국 정보당국에 포착됐습니다. 미국과의 패권 다툼에 나선 중국에 이어 러시아 역시 미국 주도의 원유 가격 상한제에 맞서며 북한에 원유를 공급할 준비를 마쳤다며 노골적인 북한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밀착도가 높아지는 만큼 한반도 안보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내일 보름달의 소원빌 준비하셨나요? 최근 100년 동안 추석 이후에 떴던 연중 가장 둥근 보름달을 올해는 추석 당일인 내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관측이 가능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서울은 저녁 7시 4분에, 부산은 6시 53분에, 제주는 7시 2분에 보름달이 뜰 전망입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오늘보다 크게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이 최고 28도, 대구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제주 동부와 산지엔 낮 동안 5mm 안팎의 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연휴 동안 기온은 비슷하겠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남부 중심의 비 소식도 있습니다. 모레는 전남과 경남, 제주에 비가 오겠고 글피에는 남부 전반으로 확대돼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국 총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를 애도하며 영국의 바위였다고 표현했습니다.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지주라는 거죠. 안으로는 보수당과 노동당의 치열한 좌우 격돌 속에, 밖으로는 전쟁과 글로벌 생존 경쟁 속에 여왕은 오롯이 영국의 통합과 번영, 애국만 생각했습니다. 네 편, 내 편 따지지 않고 국민이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정신적 지주, 우리에게 과연 이런 존재가 있을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바위 같은 존재,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경찰관 휴대폰 성관계 영상 유출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2020년 1월 7일자 시민 성관계 동영상까지 유출한 경찰, 검찰, 구속영장 청구 제하의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본 방송사는 2020 1월 7일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에서 영월경찰서 소속의 경찰관 2명이 휴대폰 판매업자와 결탁해 지역사업자의 휴대폰에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유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위 성관계 영상 열람과 유출은 확인되지 않아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해당 경찰관들은 해당 사업자와 지역 공무원 간 유착이 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범죄 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에서 휴대폰을 입수하였을 뿐 해당 사업자와 개인적인 갈등 관계가 있다거나 약점을 잡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알려왔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왔습니다.